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비행기 탑승 전 손에는 항상 그 긴 주의사항 카드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탑승 전에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남과의 비교를 피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자주 흔들리곤 하니까요. 비행기 창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보다는 옆 좌석의 승객에 먹는 스낵이나 보는 영화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의 풍경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할 때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줄 삶의 주의사항 카드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한때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더 빠를까? 라는 끝없는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읽어오신 위인들의 명언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백정기에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것은 더 큰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빠른 다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멜로디를 찾아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느린 속도를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친구는 이제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각자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더 이상 빨리 달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거북이는 스스로의 속도에 만족하며 여유롭게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는 숲의 모든 동물들 앞에서 다시 경주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승자를 가리기 위한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특별함을 뽐내며 함께 웃으며 달렸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숲의 동물들은 둘 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게 되어 진정한 승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토끼와 거북이처럼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고대 조상들은 광활한 사바나를 통해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의 사바나에서는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그 차이로 인해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고픈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인지를 결정짓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프리카 사바나의 체스 게임처럼 다양한 경쟁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빌은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고 밥은 작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밥은 빌의 물고기를 보며 왜 나는 그렇게 큰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비교의 본성을 잘 나타냅니다. 먹이나 물, 그리고 안전한 터전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생존의 기본입니다. 한때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예술 작품에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 테오만이 그의 작품들을 사줬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과 고흐의 작품을 비교하며 그를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에서 수억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환경은 끊임없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암묵적으로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과연 사회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당시 사회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했다면 그의 뛰어난 예술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특별한 가치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그 특별한 빛을 찾아내는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제 각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세상은 조화로울 것이다. 너 스스로의 등불이 되라. 너 스스로의 피난처가 되라.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명성 없이 만족하지 않는다. 진정한 위인은 자신을 낮추고 그것에 만족한다. 저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래를 노래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노래를 찾아 노래하라. 모든 사람은 천재이다. 하지만 물고기에게 나무에 올라가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을 바보로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걱정하는 대신 그들이 당신을 만나면 어떤 기분을 가질지 고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나의 적이다. 나의 생각, 나 스스로가 있는 곳에 내 적은 없다. 남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마라. 그 길은 남을 위한 것이며 당신만의 길을 찾아라. 당신이 세상의 모든 빛을 갖고 있을 때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요즘 SNS가 인기를 끌고 있죠.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순간만을 공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순간들을 보며 왜 나만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이것이 바로 비교의 함정입니다. 철수는 고등학교 시절 항상 학년 1등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 그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항상 1등의 자리에 있던 그는 중간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그는 자신감을 잃었고 학업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천재 이순신 장군도 한때 그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하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은 조선의 위대한 장군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자신의 가치는 남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은희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앞서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때 말했습니다. 생명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비교와 경쟁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만족감을 초래하며 그로 인해 건강과 정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아는 자와 자신을 아는 자는 100번의 전투에서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데에서 온다. 타인의 빛을 알아주면서 그것에 눈이 멀지 않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나라의 발전은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어내는 것에서 온다. 실수를 경쟁의 증거로 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의 드럼소리에 맞춰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드럼소리에 따라 걸어라. 모든 사람은 천재이다. 그러나 물고기에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가르치려 하면 그 물고기는 평생을 바보로 살게 될 것이다. 비교는 죽음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하세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살 때 사회 전체도 함께 발전한다. 타인과의 비교는 나의 존재를 감소시킨다. 나 자신과의 비교는 나를 성장시킨다. 세 번째로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보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희는 어릴 때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의견으로 의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그녀는 타인과의 경쟁에 치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며 위안을 주는 활동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민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했고, 의학과 예술을 결합하여 환자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장인이자 철학자였던 일본의 카와카미 소에츠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미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대학생 시절의 제주는 항상 최고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세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경험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의 정의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녀는 그 안의 배우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넓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은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미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자신을 알면 편안해진다. 편안해지면 고요해진다. 고요해지면 사려 깊어진다. 사려 깊어지면 성취하게 된다. 진정한 학습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인생의 가치는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은 비어 있으니 붙잡을 것 없이 자신을 바라보라. 모든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녀는 그 안의 배우일 뿐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당신은 이미 한 명의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충분히 특별하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밖의 세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세상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경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네 번째로 비교라는 작업은 스스로를 빼곡하게 채울 수 있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과 꿈을 향해 활용하면 어떨까요? 소영은 유명한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화려한 사진들과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인플루언서들과의 경쟁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SNS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명상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그녀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소영은 정신적 안정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의 현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속을 아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다. 지우는 대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들과 같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우는 한 창업가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지우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우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의 실패는 나를 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 남과의 비교는 종종 우리를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꿈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목표와 꿈을 향해
더 효율적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속을 아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내부와만 비교하라.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화해할 때 찾아온다. 백성의 마음 속에 진리가 있으니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평화를 발견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된다. 나의 실패는 나를 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다른 곳으로만 인도할 뿐이다. 누구나 천재이다. 하지만 당신이 고등어를 나무에 올라가게 하는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평생을 바보로 보낼 것이다. 자신이 되려면 자주 스스로를 잃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숨어 살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태양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와 경쟁의 세상에서 스스로를 찾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명언들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걷는 데 있어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는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과 그에 관련된 실제 사례와 위인들의 경험담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듯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기상 후 자신의 건강, 가족, 집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양의 사유자 백정기는 말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것은 더 큰 행복의 시작이다. 매일 저녁 서혜진 씨는 그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깨닫게 해주며 다음 날에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도의 위인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매일 나 자신에게 질문하라. 내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영애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욱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명사 마리아 미르도 루카스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나의 세계를 만든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만들자. 이처럼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것은 더 큰 행복의 시작이다. 매일 나 자신에게 질문하라. 내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유로운 마음은 비교의 덫에서 벗어난 마음이다. 스스로에게 진실하면 남의 눈치를 보는 삶에서 해방될 것이다. 남을 존중하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나의 세계를 만든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만들자.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멜로디를 찾아라.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 누구와도 비교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행위이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만 해라. 비교의 바닷속 헤매던 날들, 생존 본능과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곤 했다.
자신의 본색을. 무의미한 경쟁 속 스트레스와 불만, 그 허상 속에 갇힌 마음, 어느새 우리는 행복의 정의조차 잊어버렸다. 그러나 동양의 백정기, 서양의 헨리 데이비드, 그들의 지혜를 품은 명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교가 아닌 감사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그 길만을 걸으며 나만의 멜로디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시작이다. 내 안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아껴주는 순간 세상은 당신만의 무대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비행기 탑승 전 손에는 항상 그 긴 주의사항 카드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탑승 전에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남과의 비교를 피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자주 흔들리곤 하니까요. 비행기 창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보다는 옆 좌석의 승객의 먹는 스낵이나 보는 영화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의 풍경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할 때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줄 삶의 주의사항 카드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한때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더 빠를까? 라는 끝없는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읽어오신 위인들의 명언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백정기에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것은 더 큰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빠른 다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멜로디를 찾아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느린 속도를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친구는 이제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각자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더 이상 빨리 달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거북이는 스스로의 속도에 만족하며 여유롭게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는 숲의 모든 동물들 앞에서 다시 경주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승자를 가리기 위한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특별함을 뽐내며 함께 웃으며 달렸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숲의 동물들은 둘 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게 되어 진정한 승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토끼와 거북이처럼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고대 조상들은 광활한 사바나를 통해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의 사바나에서는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그 차이로 인해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고픈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인지를 결정짓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프리카 사바나의 체스 게임처럼 다양한 경쟁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빌은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고 밥은 작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밥은 빌의 물고기를 보며 왜 나는 그렇게 큰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비교의 본성을 잘 나타냅니다. 먹이나 물, 그리고 안전한 터전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생존의 기본입니다.
한때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예술 작품에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 테오만이 그의 작품들을 사줬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과 고흐의 작품을 비교하며 그를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에서 수억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환경은 끊임없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암묵적으로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과연 사회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당시 사회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했다면 그의 뛰어난 예술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특별한 가치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그 특별한 빛을 찾아내는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제각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세상은 조화로울 것이다. 너 스스로의 등불이 되라. 너 스스로의 피난처가 되라.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명성 없이 만족하지 않는다. 진정한 위인은 자신을 낮추고 그것에 만족한다. 저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래를 노래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노래를 찾아 노래하라. 모든 사람은 천재이다. 하지만 물고기에게 나무에 올라가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을 바보로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걱정하는 대신 그들이 당신을 만나면 어떤 기분을 가질지 고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나의 적이다. 나의 생각, 나 스스로가 있는 곳에 내 적은 없다. 남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마라. 그 길은 남을 위한 것이며 당신만의 길을 찾아라. 당신이 세상의 모든 빛을 갖고 있을 때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요즘 SNS가 인기를 끌고 있죠.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순간만을 공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순간들을 보며 왜 나만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이것이 바로 비교의 함정입니다. 철수는 고등학교 시절 항상 학년 1등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 그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항상 1등의 자리에 있던 그는 중간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그는 자신감을 잃었고 학업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천재 이순신 장군도 한때 그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하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은 조선의 위대한 장군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자신의 가치는 남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은희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앞서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때 말했습니다. 생명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비교와 경쟁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만족감을 초래하며 그로 인해 건강과 정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아는 자와 자신을 아는 자는 100번의 전투에서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데에서 온다. 타인의 빛을 알아주면서 그것에 눈이 멀지 않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나라의 발전은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어내는 것에서 온다. 실수를 경쟁의 증거로 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의 드럼소리에 맞춰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드럼소리에 따라 걸어라. 모든 사람은 천재이다. 그러나 물고기에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가르치려 하면 그 물고기는 평생을 바보로 살게 될 것이다. 비교는 죽음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하세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살 때 사회 전체도 함께 발전한다. 타인과의 비교는 나의 존재를 감소시킨다. 나 자신과의 비교는 나를 성장시킨다. 세 번째로,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보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희는 어릴 때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의견으로 의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그녀는 타인과의 경쟁에 치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며 위안을 주는 활동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민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했고 의학과 예술을 결합하여 환자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장인이자 철학자였던 일본의 카와카미 소에츠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미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대학생 시절의 재주는 항상 최고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세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경험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의 정의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녀는 그 안의 배우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넓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은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미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자신을 알면 편안해진다. 편안해지면 고요해진다. 고요해지면 사려 깊어진다. 사려 깊어지면 성취하게 된다. 진정한 학습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인생의 가치는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은 비어 있으니 붙잡을 것 없이 자신을 바라보라. 모든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녀는 그 안의 배우일 뿐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당신은 이미 한 명의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충분히 특별하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밖의 세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세상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경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네 번째로, 비교라는 작업은 스스로를 빼곡하게 채울 수 있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과 꿈을 향해 활용하면 어떨까요? 소영은 유명한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화려한 사진들과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인플루언서들과의 경쟁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SNS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명상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그녀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소영은 정신적 안정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의 현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속을 아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다. 지우는 대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들과 같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우는 한 창업가의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지우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우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의 실패는 나를 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 남과의 비교는 종종 우리를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꿈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목표와 꿈을 향해 더 효율적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속을 아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내부와만 비교하라.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화해할 때 찾아온다. 백성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니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발견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된다. 나의 실패는 나를 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다른 곳으로만 인도할 뿐이다. 누구나 천재이다. 하지만 당신이 고등어를 나무에 올라가게 하는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평생을 바보로 보낼 것이다. 자신이 되려면 자주 스스로를 잃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숨어 살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태양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와 경쟁의 세상에서 스스로를 찾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명언들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걷는 데 있어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는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과 그에 관련된 실제 사례와 위인들의 경험담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듯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기상 후 자신의 건강, 가족, 집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양의 사유자 백정기는 말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것은 더 큰 행복의 시작이다. 매일 저녁 서혜진 씨는 그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깨닫게 해주며 다음 날에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도의 위인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매일 나 자신에게 질문하라. 내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영애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욱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명사 마리아 미르도 루카스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나의 세계를 만든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만들자. 이처럼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것은 더 큰 행복의 시작이다. 매일 나 자신에게 질문하라. 내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유로운 마음은
비교의 덫에서 벗어난 마음이다. 스스로에게 진실하면 남의 눈치를 보는 삶에서 해방될 것이다. 남을 존중하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나의 세계를 만든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만들자.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멜로디를 찾아라.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 누구와도 비교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행위이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만 해라. 비교의 바닷속 헤매던 날들, 생존 본능과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곤 했다. 자신의 본색을. 무의미한 경쟁 속 스트레스와 불만, 그 허상 속에 갇힌 마음, 어느새 우리는 행복의 정의조차 잊어버렸다. 그러나 동양의 백정기, 서양의 헨리 데이비드, 그들의 지혜를 품은 명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교가 아닌 감사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그 길만을 걸으며 나만의 멜로디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시작이다. 내 안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아껴주는 순간 세상은 당신만의 무대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